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절대로 권력을 갖는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공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런 행태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화국이 된 지금 주요 공직을 포함해 내년 총선 공천까지 받으며 검사들이 대거 출마한다고 하는데요. 심히 우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MBC의 이제 보도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 30분이 이런 이제 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났던 날, 그것도 근무 시간 중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소식이 보도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고, 강원도청은 김진태 지사가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처리가 뒤늦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31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또 이런 와중에 부산 횟집 회식에 참석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일어난 당일 강원도에는 2건의 산불이 있었고 홍천 산불은 2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김 지사는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5시 반쯤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신청했다는 연가서를 내밀었는데요.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빠뜨려 뒤늦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 지사는 연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 지사는 연가를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 도지사 비서실이 도지사의 연가 신청을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건데요. 웃긴 일이 일어난 거죠. 강원도청 도지사 비서실이 알아서 김 지사에 대한 충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김 지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해버린 거죠. 김 지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도지사 비서실 관계자를 자기가 살기 위해 빅엿을 매기는 그런 사람. 누가 그를 따를까요? 기독교 정신의 요체는 사랑, 헌신, 희생,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투르키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절 82글자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영락교회를 찾아 축하 연설을 낭독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도 연설도 그냥 꽝이었습니다. 성의도 진정성도 내용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뭘 하든 대충대충, 매사가 이렇게 건성인 대통령이 있나 싶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아는 걸까요? 또 자유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일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라는데요. 뭐 약자를 보듬어 안겠다고요? 지금 약자에게 멱살잡이를 하면서 할 소리는 아닌 거죠. 그의 부활절 축하 연설을 듣다 또 뿜고야 말았습니다. 한가롭게 부활절 메시지와 연설을 발표하고 낭독한 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적국을 상대로 하는 감청을 대한민국 최대 우방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진행해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농락을 당하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외교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건데요.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건 전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어거지로 이전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이 보기 좋게 뚫렸다는 사실인데요. 그 시설 좋고 보안이 철저한 청와대에서 기어나와 이 수모를 당하고 만 거죠.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어떤 사이비 종교인의 풍수와 무속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 결과가 참담한 거죠. 국민 혈세 1조가 넘는 낭비, 거기에 국가 기밀까지 감청돼 털리다니 참담하다 못해 쪽팔리기까지 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내용을 두고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하태평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렸지만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대통령실의 입장이 기가 막힌데요. 9일 뉴욕타임즈는 유출된 문건을 검토한 결과 미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해서도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외교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소 2건에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어기고 미국을 통해 포탄을 우회 공급할지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 공급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관리들의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 건에는 미 중앙정보국, CIA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 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 즉 시긴트로 명기되어 있다는데요. 아마도 이래서였을 겁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잘리게 된 이유가 말이죠. 뉴욕타임즈는 이런 도청 사실 공개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고위 관리는 고통스러운 유출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미국과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문건은 총 100여 쪽에 이르며 CIA와 미 국가안보국 NSA, 국방부 정보조사국 등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출된 문건을 보면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공격 계획과 특정 목표물, 전쟁 능력을 상세히 파악하는 등 러시아 정보기관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유출된 문건은 게임 관련 플랫폼인 디스코드에 먼저 등장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트위터 등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데이터와 달리 러시아 사상자 수가 훨씬 많거나 적은 등 일부 조작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미 국방부는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동맹이고 나발이고 참 민망한 상황인 건데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위 파악하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만 밝힌 겁니다. 당장이라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얼마나 저자세 굴욕 외교로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추락시키려 하는 걸까요? 나라 꼴이 정말 잘 돌아갑니다.